아직 아무도 당신에게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욕망에는 그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여성만이 읽을 줄 아는 조용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푸시코빗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한 남성 앞에서 이런 묘한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그가 자신을 매력적인 여성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단순히 예의 바른 것인지 궁금해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나는 아마 그가 찾는 타입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정작 그 남성이 보내고 있던 명확한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이제 당신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당신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문화가 여성에게, 특히 40대, 50대, 60대를 넘긴 여성에게 욕망은 더 이상 자신과 관련 없는 것이라고, 욕망은 젊은 여성들의 것이라고 말해왔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롭고 뿌리 깊은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계속 듣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직접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것이 이런 내용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서 말씀드린 6가지 신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히 한 남성이 당신을 욕망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오늘 이해하게 될 것은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신호 목록보다 무한히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아직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 없겠지만 들으시는 순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발적 비가시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내면화한 탓에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욕망에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배운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점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여성이 대개 자신을 욕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남성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삶의 경험과 힘겹게 써온 역사를 가진 지적인 여성이 남성 욕망의 가장 명확한 신호를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해결합니다.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이 순간부터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남겨두려 했던 것인데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에 관한 것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면 남성의 욕망이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먼저 신호들을 이해하고 그 언어를 파악해야 마지막에 제가 드릴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가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읽으려면 먼저 그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의 욕망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대부분의 여성이 모르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의 나이에 따라 꽤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젊은 남성은 대체로 욕망을 더 직접적으로
때로는 어색하고 명백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인생을 살아온 성숙한 남성, 관계를 경험하고 상처받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배운 남성은 훨씬 더 섬세하고 암호화된 그리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욕망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이 특정 신호들을 읽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그 남성이 그냥 친절한 사람, 상냥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으로만 보이게 만들고 그 이상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저는 수년간 상담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누군가의 눈길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욕망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여성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일상을 탐색하면 1명, 2명, 때로는 3명의 남성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분명히 그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성은 그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4세에 처음 만난 한 여성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이혼한 지 8년이 된 분이었고 활발하고 지적이며 매우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자신 안에 고장난 것이 있어서 남성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상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는 거의 지나가는 말처럼 자기 건물의 우편함 앞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 대화를 나눌 핑계를 찾고 자신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남성이었죠. 그녀는 그를 사칭해 아주 배려 깊은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첫 순간부터 명백해 보였던 것을 그녀가 볼 수 있게 되기까지 3번의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그 남성은 그녀에게 깊이 관심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성을 동원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지도 않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는 눈입니다. 구체적인 신호들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남성의 신체적 욕망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포괄적인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탄, 진정한 관심, 함께 있고 싶은 바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당신을 신체적으로 욕망할 때 그것은 홀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동반해서 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남성과 그렇지 않을 수 없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남성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해 보여도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욕망은 심리학에서 불수의적 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의식적 결정 없이 무언가에 향하는 종류의 주의입니다. 가득 찬 방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갑자기 배경소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들으려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냥 들린 것이죠. 남성이 당신을 욕망할 때 당신은 그의 뇌가 소음 속에서 듣는 이름이 됩니다. 당신이 그가 있는 공간에 들어설 때마다 다른 대화 중이든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든 당신을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0가지라도 그의 주인은 당신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신호 안에 제가 당신이 인식하길 바라는 아주 특별한 신호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덜 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선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시선의 귀환은 당신과 그 남성이 무리 속에 함께 있을 때 재미있거나 놀랍거나 흥미로운 일이 생기면 그가 본능적으로 눈으로 당신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방 한가운데도 아닌 바로 당신을 1초도 안 되는 이 몸짓, 그가 하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이 몸짓은 감정적, 신체적 연결이 존재한다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싶을 때 중요한 사람을 눈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움직일 때 첫 번째 충동은 그 감동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발적인 순간에 그 남성이 당신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이 신호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행동 변화도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당신에게 이런 의심을 주는 남성, 이 어쩌면 그가 특별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지 궁금한 그 남성과 무리 속에 있을 때 자발적인 순간들에 집중해 보세요. 농담, 놀라움, 공동의 흥분 같은 순간들. 그가 눈으로 누구를 찾는지 지켜보세요. 눈에 띄게 하지 말고 경직된 실험처럼 만들지도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알아차리면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남성의 주의에 대해 많은 여성이 잘못 해석하는 것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을 욕망하는 남성이 항상 눈에 띄게 당신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숙하고 경험 많은 남성은 때때로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본능적으로 취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시선을 통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호는 그가 당신을 많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지 않으려는 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자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을 쳐다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항상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남성을 본 적 있나요? 그것도 신호입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욕망이 너무 강해서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수십 년간 연구된 분야이며 이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말보다 훨씬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몸이 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특히 신체적 욕망에서 두드러지는데 욕망은 자율신경계, 즉 의지적 통제밖에 있는 신경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욕망하는 남성의 몸은 그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신체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자주 간과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 방향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 방향을 잡습니다. 얼굴을 당신에게 향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발, 어깨, 상체가 당신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른 쪽으로 돌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도 말이죠. 다음에는 발에 주목해 보세요. 발은 우리가 가장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신체 부위이며 진짜 관심과 진짜 욕망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부위입니다. 두 번째 신체 신호는 심리학에서 불수의적 미러링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의 자세와 몸짓을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이 팔짱을 끼면 그도 팔짱을 낍니다. 머리를 살짝 기울이면 그도 따라합니다. 당신이 웃으면 무언가가 재미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기도 전에 그의 미소가 나타납니다. 이 미러링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만들어내는 감정적 공명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신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신호는 그가 찾지만 정당화할 수 있는 신체 접촉입니다. 당신을 욕망하는 성숙한 남성은 당신의 손을 그냥 잡거나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구실이 있는 작은 접촉들을 찾습니다. 무언가를 건네줄 때 손이 스치는 것, 주의를 끌기 위해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것,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이 몸짓들 중 어느 하나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쳐서 일정한 일관성을 가지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상담 현장에서 제게 매우 흥미롭게 느껴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환자분이 하이킹 모임의 한 남성이 그냥 모두에게 외향적이고 신체 접촉이 많은 사람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와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호르헤, 제가 알아챘어요. 그가 다른 사람의 어깨를 건드릴 때는 빠르게 손을 떼는데 제 어깨를 건드릴 때는 필요한 것보다 1초 더 손이 머무는 거예요. 손이 떠나고 싶지 않은 그 1초, 그 짧은 순간. 이것이 몸이 완전한 솔직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고립된 몸짓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하나의 몸짓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일치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되게, 특별히 당신을 향해 반복되는 3가지 이상의 몸짓.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이 신호는 제가 설명할 때 여성들이 가장 놀라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고 거의 사소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진정한 욕망과 진정한 관심의 가장 믿을 만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욕망은 긴장을 만들고 지속적인 주의는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면, 우리를 욕망하면 그는 다른 질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의 질이 사물을 다른 방식으로 새깁니다. 즉, 당신을 욕망하는 남성은 지난주에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특정 음악을 좋아한다고 언급한 것, 딸이 다른 도시에 산다는 것, 걱정되는 병원 예약이 있었다는 것, 화요일이 힘든 날이라는 것. 특별한 기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할 때 진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은 완전하고 능동적이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주인은 사물을 다르게 새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기억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욱 드러내줍니다. 그것을 조용히 수집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연결되는데 사용합니다. 그는 병원 예약이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했던 노래를 언급합니다. 당신 자신도 잊어버린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순간들, 누군가가 우리가 주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자신의 일부를 돌려줄 때, 그것은 엄청난 친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됩니다. 작아 보이고 친절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깊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중요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모든 남성이 당신을 욕망하는 것은 아니고, 당신을 욕망하는 모든 남성이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해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 구체성으로 당신의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사람에게서 이 신호를 인식하기 위해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가 이전 대화에서 당신이 한 말을 언급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당신이 이전에 제기한 주제에 대해 후속 질문을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특정 시점에 당신이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당신에 대해 아는 것들에 자신의 행동이나 제안을 맞추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것이 일관되게 일어난다면, 기억하고 기억된 것을 활용해 더 가까이 다가오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언뜻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설명하기 좋아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그것을 정말 이해하면 특정 상황에 대한 해석을 크게 바꾸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이 상호작용에서 편안함, 이완,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특히 욕망이 거절당할 수 있고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운 성숙한 남성의 경우 욕망은 정반대를 만들어냅니다. 매우 구체적인 불편함, 전형적인 긴장감, 이 남성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와 맞지 않는 어색함을 만들어냅니다. 주목해보세요. 당신의 삶에 일반적으로 자신감 있어 보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편안하며 대화가 유창한 남성이 있는데 당신 앞에서 갑자기 약간 어색해지고 잘 표현되지 않는 말을 하고 이상한 순간에 웃고 문장을 시작하다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심 부족이 아닙니다. 종종 정반대입니다. 욕망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취약함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보통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당신 앞에서 긴장하게 되면 보통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단어를 찾으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신호에 더욱 흥미로운 변형이 있는데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까움의 짜증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당신을 욕망하는 남성이 어쩌면 복잡한 사정이 있거나 그 욕망 자체가 그에게 불편한 경우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특정한 짜증이나 냉담함을 당신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적대감이 아닙니다.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아가 세우는 일종의 방어입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것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직업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짜증으로 묘사하는 남성들. 그 여성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 여성의 무언가가 자신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하는 경우. 이 짜증을 탐색하면 그 아래에 있는 것에 도달하면 대개 그 남성이 처리하지 못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신호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싶습니다. 무례한 행동이나 어떤 남성의 무례한 행동도 정당화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불편함은 관계를 지배하지 않는 미묘하고 순간적인 불편함입니다. 어떤 남성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억눌린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는 순간적인 긴장, 그가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어색함,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태도 변화입니다. 순수하게 신체적인 것을 넘어서지만 진정한 욕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순수한 신체적 욕망, 아무것도 뒤에 없는 욕망은 일시적이고 즉각적이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종류의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매력이 동반된 신체적 욕망, 깊은 관심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함께 오는 욕망이 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 이상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번째 종류의 욕망에, 즉 실체가 있고 진정한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욕망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당신을 진정으로 욕망한다면 단순히 당신의 몸 가까이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가까이 있고 싶다면 그는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진정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표면 이상으로 가는 질문을 합니다. 주말에 뭐 했는지만 묻는 게 아니라 한 일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자녀가 있는지만 묻는 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그들을 볼 때 어떤 감정인지,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의 친밀함 형식이며 당신의 세계에 존중하며 들어서면서 동시에 당신이 자신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방식입니다. 이것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드러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욕망하고 진정으로 관심 있는 남성은 질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을 주기도 하고 자신을 열어 아마 많은 사람에게는 하지 않을 이야기를 당신에게 합니다.
두려움, 의심, 실패, 아픈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 상호 자기개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누군가와 연결을 구축하고 싶다는 가장 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요. 감정적 개방에는 비용이 따르고 우리는 상대방이 그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만 그것을 냅니다. 당신의 삶에 사회적 관례를 넘어선 질문을 하는 남성이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답에 진정으로 관심 있어 보이는,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진심으로 듣는,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되돌아오는, 중요해 보이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당신에게 공유하는 남성. 그 남성은 당신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것,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는 것. 이것은 욕망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진정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신호에 가까이 왔고 그 이후에 드릴 말씀에 대해 준비해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안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전체 역학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나올 것이 제 생각에는 오늘 드릴 말씀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신호는 가장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설명하기 좋아하는 것인데, 이해하면 이전에 혼란스럽거나 모호했던 많은 남성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당신을 신체적으로 욕망하고, 게다가 신체적 욕망 이상의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진정한 돌봄이 되어가는 무언가가 느껴진다면, 거의 위조하거나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보호 본능이 나타납니다. 낡은 가부장적 의미의 보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지 모르는 순간에 존재하려는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서 드러납니다. 늦게 나갔을 때 잘 도착했는지 확인합니다. 앞에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어떤지 묻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거의 부탁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합니다. 그의 본능이 그를 그쪽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구별하고 싶습니다. 제가 묘사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처럼 행동하는 남성,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남성, 친절을 계산된 정복 전략으로 사용하는 남성과 다릅니다. 제가 묘사하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거의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시험은 당신이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에서 전략적인 남성은 전략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행동을 바꿀 것입니다. 보호와 존재가 진정한 남성은 당신이 반응하든 안 하든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계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묘사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58세였고 힘든 의료 경험을 하셨습니다. 심각하지 않았지만 두려움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지인 중 한 남성, 그녀가 자신이 그에 대해 무슨 감정인지 정확히 모르는 그 특유의 모호함으로 묘사했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나타나 필요한 만큼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것을 거의 부수적인 것처럼 마치 여담처럼 이야기해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 남성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종류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특별한 방식의 거기 있음은 이유 없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이 신호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그 남성이 좋은 시간에 모든 것이 쉽고 기분 좋을 때 어떻게 하는지보다 힘든 순간에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걱정되고 바쁘거나 최상의 상태가 아닐 때 그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더 가까이 오나요? 이 반응이 그의 모든 말보다 그가 느끼는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려줄 것입니다. 6가지 신호를 살펴봤고 이제 그것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보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개입될 때 인간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된 매우 흔한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수는 과잉 해석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반대편, 과소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같은 빈도로 두 극단에 빠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같은 결과를 낳으면서 혼란, 고통,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정. 과잉 해석은 하나의 신호를 가지고 그 위에 결론의 건물 전체를 세울 때 일어납니다. 그 남성이 2번 쳐다봤는데 이미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이것은 상대방이 만들어내지 않은 기대, 흩어져서 불균형적으로 아프게 되는 환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거가 없고 작은 것에 대한 과장된 읽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소 해석은 반대입니다. 신호가 있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반복되는데 모두 최소화하는 경우, 그 남성이 관심 있다고 믿을 이유가 10가지 있는데 믿지 않을 11가지 변명을 찾는 경우, 이것도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욕망한다는 것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 없습니다. 흥분하지 않으면 실망할 수 없습니다. 보호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고립된 신호가 아닌 패턴에 기반한 정직하고 인내하는 읽기입니다. 하나의 신호는 가능성입니다. 2가지 일관된 신호는 더 많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고 일관적인 패턴을 형성하는 3개 또는 4개의 신호. 이것은 이미 행동하거나 적어도 무책임하거나 순진하다는 느낌 없이 성찰할 수 있는 견고한 정보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생 단계의 여성들, 40대, 50대, 60대에게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이 거의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었고 살아남은 경험. 이 경험은 엄청난 자원입니다. 갑옷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침반으로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고 더 지혜롭게 상황을 읽는 방식으로. 핵심은 과거 경험으로 쌓인 두려움이 현재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너무 많이 물들여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종류의 영상이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불편하지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보는 것과 신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혼동하는 실수. 남성 욕망의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치 있고 유용하며 더 명확하고 의식적으로 관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신호를 읽는 것이 진정한 소통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인 해석과 같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이야기한 모든 신호를 완벽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이 관심 있다는 거의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더 정교한 정신적 계산이 아니라 그냥 가용적이 되는 것, 소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밀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대본을 쓰지 마세요.
그냥 존재하고 열려있고 불신의 갑옷 없이, 하지만 필요의 긴박감도 없이, 미래가 있는 욕망, 진정하고 만족스러운 무언가로 변하는 관심은 숨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줄 수 있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수동적이 되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만남의 공간을 만들고 섬세하지만 명확한 방식으로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고 일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용적이라는 신호를 주는 데 있어 능동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게 가장 소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서두름 없이 들어주신다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순간에 왔습니다. 욕망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신체적 매력은 젊은 여성들의 영역이며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레이더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세계에서의 자리를 잃어간다고 말하는 매우 강력하고 만연하며 해로운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틀렸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신화의 부정만 받아들이고 대안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의심의 순간에 같은 힘으로 신화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욕망은 좁고 관습적인 의미의 신체적 외모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존재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한 것에 의존합니다. 존재감은 몸을 거주하는 방식,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 어떤 에너지로 공간과 관계에 들어서는지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면의 삶을 가꾸어온 많은 여성들, 자신의 역사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선택한 여성들의 경우 50세의 존재감은 20세보다 무한히 더 강합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주변 남성들에게 완전히 진정하고 매우 강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60세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바로 그 나이가 그들 안에 쌓은 것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감정적 이유로 너무 약해진 존재감을 발산해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25세 여성들도 만났습니다. 핵심은 연수가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과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